지원과 태현의 결혼식은 서울 중심부의 유명 호텔에서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홀에서 열렸다. 찬란한 샹들리에 조명은 정성스럽게 꾸며진 연회 테이블에 반사되며 빛났다. 피아노의 감미로운 선율과 귀빈들의 축하 인사가 어우러져 우아하고 완벽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깨끗하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원은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여성이 꿈꾸는 남자 태현의 곁에 서 있었다. 그 화려한 장면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작은 체구에 낡고 빛바랜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의 거칠어진 두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물처럼 꼭 쥐고 있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엄마가 축복하러 왔다. 숨막히는 침묵이 웨딩홀을 감쌌다. 몇몇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라고. 옷차림이 왜 저래? 이곳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네. 무대 중앙에 서 있던 지원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태현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드러났다. 태연이 고개를 돌려 조용히 물었다. 누구야? 지원?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녀는 급히 대답하며 빠르게 무대에서 내려와 춘희의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지원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안 온다고 약속했잖아. 여기는 엄마가 올 곳이 아니야.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그냥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평생 모은 걸 선물로 주고 싶어서. 춘희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원은 혼란스러움과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 다가올 파란을 암시하는 듯한 대립이었다. 지원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결혼식 홀 입구에서 춘희 여사를 재빨리 끌어냈다. 그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가느다란 어머니의 팔을 꽉 쥔 그녀의 손과 불안한 눈빛은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지원이 속삭이며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모르세요. 여긴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춘희 여사가 딸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녀의 온화한 눈빛에는 여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원아, 그녀는 감정에 목이 메어 신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그저 내가 이 중요한 날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아무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단다.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야. 그녀는 허리를 굽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섬세한 자수의 모란 꽃수건과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금팔찌 한 쌍이 들어 있었다. 이건 엄마가 너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혼수야. 많지는 않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상자를 지원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박한 상자를 본 지원은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한편으로는 엄마를 안고 눈물 흘리고 싶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라. 그러나 홀 안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 손님들의 말없는 비난이 그녀의 자존심을 칼처럼 찔렀다. 엄마,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원은 예상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선물 상자를 엄마에게 밀어냈다. 엄마가 모르세요. 저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엄마가 여기에 오시면 다 엉망이 될 뿐이에요. 춘희 여사는 놀란 채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금세 흐려졌다. 하지만 지원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넌 엄마의 전부야. 엄마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엄마는 이해 못하세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만약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가난하지만 너에 대해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 춘희 여사는 마치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한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원아, 넌 엄마 인생의 유일한 비디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는 뭐든지 참을 수 있어. 엄마의 말은 지원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여인, 지금은 작고 약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엄마를. 그러나 그녀의 자격지심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이겼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춘희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나무 상자를 주워들고 소중히 준비했던 선물을 떨리는 손으로 단단히 잡았다. 미안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사라질 듯이 희미했다. 근처의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은 지원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신부 어머니인가 봐. 촌스러워 보이네. 아마 신부가 출신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안 됐네. 춘희 여사는 결혼식 홀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여윈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혼잡한 거리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뒤에서 비추는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은 그녀의 세계와 지원이 지키려는 세계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더욱 강조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한편으로는 엄마를 따라가 안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아질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러나 그 순간 지원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홀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점점 낯설게 들렸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화려함은 무의미해 보였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떠나며 남긴 엄마의 사랑 가득한 슬프고도 아련한 눈빛이었다. 멀리 한 구석에서 춘희 여사는 호텔 밖 계단에 앉아 멀리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열어 모란꽃 수건을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그녀의 마른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밤바람 속에 묻힌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차가운 밤, 그리고 되감기 영화처럼 밀려오는 기억들. 과거 회상. 지원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던 날, 춘희 씨는 남편 정호 씨의 손을 꼭 잡고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잘 키우자, 정호 씨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온화하지만은 않았다. 지원이 8살이 되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해 정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춘희 씨의 어깨에는 딸을 홀로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이 얹혔다. 그녀는 농사일부터 마을 집안일 청소, 설거지까지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다. 지원아,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지원이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추운 겨울밤, 작은 한옥집에서 지원은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를 했다. 하루 종일 일한 춘희 씨는 딸의 낡은 옷을 꿰매며 앉아있곤 했다. 엄마, 손 아프지 않아요? 지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지원아. 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면 엄마는 하나도 안 아파. 그녀의 대답은 늘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당시 어린 지원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원이 서울의 명문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춘희 씨는 기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딸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 그녀는 가족이 가진 마지막 땅,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을 팔아야 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 땅 없어도 돼. 내가 밝은 미래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해. 그녀는 마음속 고통을 감추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춘희 씨는 가장 상태가 좋은 옷가지를 챙기고 시골 음식을 조금 준비한 뒤 어렵게 모은 동전 하나하나를 세어 가방에 넣었다. 지원아, 거기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부족한 거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줘. 알겠지? 지원은 뒤돌아보며 엄마가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마지막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지원은 빠르게 화려하고 분주한 도시 생활에 빠져들었다. 밝은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 세련된 카페, 부유하고 활기찬 친구들은 그녀가 고향에 가난했던 날들을 잊게 만들었다. 엄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녀는 춘희 씨가 드문드문 걸어온 전화에 이렇게 말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끊겼다. 춘희 씨는 매일 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얘가 공부하느라 바쁜가 보지.
내가 방해하면 안 돼. 서울에서 지원은 가족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집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나 혼자 자랐어. 라며 대충 얼버무렸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고 그 이야기에는 춘희 씨가 설 자리가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호화로운 결혼식장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춘희 씨는 기억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손에 든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며 딸의 결혼 선물로 준비했던 모란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부드럽게 쓸었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너를 곤란하게 했구나. 그녀는 속삭이며 마지막 겨울바람에 목소리가 묻혔다. 멀리서 지원의 약혼자인 서태현 씨가 전화를 받으러 결혼식장에서 나왔다. 계단에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여성을 보고 그는 멈췄다. 춘희 씨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그의 눈길을 피하려 했다.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세요? 태연 씨가 공손하지만 약간의 호기심을 감추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춘희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대신 대답했다. 이분은 신부님의 어머니세요. 하지만 신부님이 초대장을 주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세요. 태연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해졌다. 신부 어머니라고요. 그는 눈앞에 나이든 여성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굳은 손과 충혈된 눈을 보았다. 이상한 불편함이 그의 가슴을 휘감았다. 지원의 어머니시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여기 계세요? 예, 지원이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죠. 춘희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괜찮아요, 젊은이. 지원이? 그 아이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이가 행복한 모습만 보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단순한 말은 태연 씨의 마음을 찢는 칼날 같았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화려한 결혼식장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지원아,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결혼식장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태연은 빠른 걸음으로 결혼식장 홀을 향해 걸어갔다. 홀에서는 음악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며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호텔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참아내는 듯한 목소리를 내던 춘희 아주머니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홀에 들어섰을 때 지원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한때 그를 매료시켰던 그녀의 고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지금 태현의 눈에 그녀의 완벽한 외모는 그 안에 숨겨진 깊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가면처럼 보였다. 태연은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지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다. 지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로비 옆에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 지원은 돌아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 태연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유지하려는 모든 가면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밖에 계신 그분? 누구세요? 지원은 눈을 깜빡이며 표정을 숨기려 했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분 아니에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태연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분이 당신 어머니죠. 안 그래?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셨어. 내가 그분의 눈빛을 봤어. 지원. 얘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야. 지원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태현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난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뭘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내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내 어머니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야, 지원. 내가 널 부끄러워할까 봐. 내 가족이 널 무시할까 봐. 지원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낌 속에서 간신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가난 속에서 자란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정의 눈길로 나를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 기분인지 몰라요. 난 평생 그 과거를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 과거는 도망칠 대상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일부이고 너의 어머니야말로 지금의 너를 만든 분이야.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거야. 태연은 지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빠르게 로비를 떠났다. 지원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했다. 태연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태연은 호텔 계단으로 나아갔다. 춘희 아주머니는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서러움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다. 태연을 보자 그녀는 당황한 듯 얼른 일어섰다. 다시 오셨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곧 떠날게요. 제발 지원이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떠나실 필요 없어요. 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늘은 지원이의 결혼식이고 어머니야말로 가장 먼저 그녀를 축복해 주셔야 할 분이에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춘희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뺐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지원이가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애는 이 삶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요, 어머니. 태연은 공감의 빛이 서린 눈으로 말했다. 지원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녀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요.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오늘은 절대 완전한 날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태연은 춘희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부축하며 결혼식장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홀을 가득 메우며 북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분은 누구야? 신부의 어머니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얘 처음부터 안 나왔던 거지. 태연은 그런 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원이 서 있는 곳으로 곧장 걸어갔다. 지원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 태연은 따뜻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에게 이분이 누구신지 말해. 더 이상 도망치지 마. 지원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한 점의 원망도 없는 온화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딸 자격이 없어요. 춘희 아주머니는 서둘러 딸을 끌어안았다. 지원아, 넌 참 바보 같구나. 난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결혼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원의 흐느끼는 소리와 춘희 아주머니의 다정한 위로의 말만이 공간을 메웠다. 태연은 그곳에 서서 공감과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지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녀는 지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원이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태현의 소개가 끝난 후 결혼식장은 감동의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춘희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원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며 억눌린 흐느낌과 섞여 있었다. 어머니. 지원이 조용히 불렀다. 감정에 휩싸인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제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를 상처 입혔어요.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라는 걸 잊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춘희 여사는 몸을 숙여 여인 손으로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어떤 책망도 없었다. 지원아, 엄마는 너에게 하는 적이 없다. 엄마는 내가 고생할까 봐 걱정됐을 뿐이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지원은 오열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춘희 여사의 품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태연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원아,
내가 과거를 두려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만든 완벽한 묘모나 배경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야. 그는 춘희 여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께 부끄러운 일을 겪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춘희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태연아. 나는 화나지 않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행복해.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 들리던 곳이 이제는 칭찬의 말들로 가득 찼다. 정말 존경스러운 어머니세요. 신부가 잘못했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태연 씨의 대처를 보니 더더욱 그가 멋지게 느껴지네요. 신랑 측의 한 연장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춘희 여사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지원 씨는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셨군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진심 어린 말들은 지원의 마음을 더욱 죄책감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절대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려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제 잘못을 꼭 보상하겠습니다. 춘희 여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지원아.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태연이랑 잘 지내면 그걸로 엄마는 만족이야. 그 순간 춘희 여사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정성껏 수놓은 모란꽃 자수 손수건과 작고 단아한 금팔찌 한 쌍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원에게 건네며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내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란다. 이 손수건은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조금씩 수놓은 것이고 이 팔찌는 평생 모아 산 거야. 이 선물이 내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선물을 바라보며 지원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선물을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태연은 앞으로 다가와 지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이 결혼식은 너와 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거야. 동의하지? 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동의해. 나 정말로 변할 거야. 태연은 하객들을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지원의 특별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축복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결혼식 밤의 감동이 지나고 지원과 태연은 미리 준비해둔 새 집으로 춘희 어머니를 모셨다. 화려했던 결혼식장과는 달리 이 집은 아늑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편안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었다. 춘희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방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다. 집이 참 예쁘구나. 어머니는 작게 말했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여기로 와도 너희 둘한테 폐가 되진 않을까. 난 시골 생활에 익숙한데.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그동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 옆에 계셔야 해요. 이곳은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외로우시지 않을 거예요. 태연도 미소를 지으며 춘희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를 어머니 집이라 생각해 주세요. 춘희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구나. 너희들.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처음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춘희 어머니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레인지부터 세탁기까지 현대적인 가전제품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가 두려웠다. 무엇을 만질 때마다 고장이 날까 걱정했다. 엄마, 그냥 제가 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은 어머니가 인덕션 앞에서 망설이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러나 춘희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배우고 싶어. 여기는 시골이랑 다르잖니.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은 지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전통 음식을 준비하거나 태현의 셔츠를 조용히 수선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발코니에서 어머니 곁에 앉았다. 춘희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모란꽃 화분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엄마, 지원이 조용히 부르며 침묵을 깼다. 예, 그러니, 딸, 춘희 어머니는 여전히 꽃잎을 소중히 만지며 대답했다. 엄마는 저한테 화난 적 없어요. 제가 했던 모든 일 때문에. 지원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춘희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하란이, 난 너에게 화낸 적 없어. 난 그저 내가 걱정될 뿐이야. 도시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알잖니. 넌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야. 난 이해해. 하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외면했고 엄마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춘희 어머니는 딸의 뺨에 손을 얹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원아, 넌 내 딸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 일주일 후, 지원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대학에 가기 위해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지원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작은 한옥집, 그녀를 위해 고생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엄마, 아빠 묘에 가고 싶어요. 지원은 마을에 가까워지며 낮게 말했다. 춘희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빠도 내가 돌아와서 기뻐하실 거야.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지. 아버지의 소박한 묘 앞에 서서 지원은 무릎을 꿇고 하얀 모란꽃 다발을 올렸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게요. 춘희 어머니는 옆에서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고향 방문 이후 지원은 어머니가 서울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설득했다. 춘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원과 태연이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요.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춘희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더 바라는 건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느 날 저녁, 지원과 태연은 작지만 따뜻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춘희 어머니가 만든 전통 요리가 놓여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원은 어머니에게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항상 저를 용서하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춘희 어머니는 딸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지원아, 넌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게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옆에 앉아있던 태연은 지원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보살필게요. 우리 가족은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춘희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빛을 보냈다. 고맙구나, 너희들.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집 안을 감싸는 부드러운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사랑과 화합으로 가득 찬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갔다.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절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지. 시간이 흐르면서 지원, 태연, 그리고 천희 씨의 삶은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은 거실 창가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천희 씨가 매일 돌보는 모란 화분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정으로 행복해지시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엄마는 제가 어떤 걸 하길 바라세요? 천희 씨는 옅게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오래된 수놓은 손수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너는 이미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었어. 내가 잘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만 해도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지원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태연과 함께 앉아 그녀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진정으로 속죄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돈이 많거나 성공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가르쳐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둔 게 있어. 지원은 잠시 침묵하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지원의 선택.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또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돌봐주었던 이웃 할머니,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을 도와주었던 아버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원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고향에서 농민들과 가난한 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서울로 돌아와 태연과 어머니에게 그녀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엄마, 저는 고향에 지원센터를 열고 싶어요. 엄마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분들을 돕고 싶어요. 천희 씨는 딸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도시에서의 내 삶도 많이 바쁘잖니.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엄마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이야기는 지원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 계획을 논의하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은 도시에서의 일과 고향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청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경력과 편안한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과 과거에 대한 속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까? 현대 생활과의 연관성. 지원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합니다. 성공이 지위와 물질로 측정되는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특히 가난한 가정 출신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족과 뿌리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때로는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가족의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와 변화는 항상 가능하며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의해 정의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일부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